들어오실 텐데 저희가 앞문은 이제 잠가 놓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시게 되면 급하신 대로 다니시게 되면 뒷문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가시거나 아니면 용건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강연은 과학입니다. 사이언스.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학이라고 하면 왠지 좀 똑똑해야 되고 좀 영리해야 될 것 같고 때로는 영재스러워야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오랫동안 과학교육을 받아왔고 그리고 지금은 성인이 되어 있지만 과학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자신이 없는 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과학이 조금 더 우리 곁으로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천과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자연 속에 있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속에 깃들어져 있는 신비로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과학을 시작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누가 이 말을 했냐면요,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내 삶과 가까워져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면 그것이 조금 더 편안하게 과학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강연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강연에 앞서서 안내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이 온라인으로 방송을 송출해야 되는 관계로 방송이 좀 원활하게 송출이 되려면 트래픽이 걸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 잠깐 꺼내셔가지고 와이파이를 오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야 영상이 좀 원활하게 전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사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멀리서 오셨어요. 태풍을 뚫고 오셨고 오시면서도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많이 시차 적응도 잘 되지 않으셔서 몹시 힘드실 것 같아요. 멀리 미시간에 있는 발도르프 학교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시간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미국. 당연하죠. 그 넓은 미국 땅 중에 어디쯤 있을까요, 미시간이? 시카고하고 좀 가까울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넓은 땅에서 시카고랑 가깝다 그러면 화내실지도 몰라요. 디트로이트하고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어쨌든 멀리 오셨어요. 그곳에 있는 발도르프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평생 살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포스터에 보면 이력들이 써 있어요. 그 이력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통역에는 양평자유발도르프학교 이영애 선생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소개하세요. 네. Do I need to have this on too? Yes, I guess. So, right there. So. Okay, good. Hello, everyone. 반갑습니다. I'm not sure what he just said, 방금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이제 but I heard him say Michigan. That's where I live. And Michigan looks like this. It looks like a mitten for your hand. 사회자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시건이라고 하신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시건은 이렇게 손바닥 모양 같이 생겼어요. And it is surrounded by water of lakes, the Great Lakes. 그리고 이 미시건은 이 손바닥 모양으로 생겼고 많은 큰 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So I am also living on a peninsula. 그래서 저 역시도 반도의 페닌슐라의 반도에 이제 살고 있는 셈이죠. And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inviting me and for coming to listen to me speak tonight.
about science education. 네, 그리고 저를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과학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I will assume that all of you wish to make education for children as rich and alive and meaningful as possible, and that's why you're here.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과학이 우리 아이들에게 풍부하고 의미가 있고 그렇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o I work in Waldorf Steiner School, have for 30 some years, 32 years. 저는 발도르프 슈타이너 학교에서 32년 정도 일을 해왔습니다. And I don't know very much about this audience. Would you raise your hand if you are associated with the Waldorf School here? 오늘 오신 분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요. 혹시 발도르프 학교에 관계되어 있으신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some of you and some not. Good. Okay. 그러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네요. So I will talk about science education and try to make it for everyone. And my context that I come from, though, is working in Waldorf schools. 오늘은 발도르프 교육을 이제 아시든 모르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I would like to ask a question, which is, how do we go about learning something out of our own experience without someone telling us the answer? No, one second, please. Pardon. Say it again. How do we learn something from our own experience without someone else giving us the answer?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해주지 않고 내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I saw when I was driving here a plant that I've never seen before. 저는 오늘 여기로 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식물을 보았습니다. It had a very long stem and a big leaf like this. 방금 이제 이렇게 제스처로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이만한 높이의 줄기가 있었고 굉장히 큰 이파리가 있었습니다. There were many of them growing. It seemed like from a farm.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아마 농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Some of you are nodding and maybe you want to tell me the answer, but don't tell me the answer yet.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아직 저에게 정답을 말해주지는 마세요. Yeah. If we see something like this, it's very easy in the world right now to find out the answer. Most of you probably have a phone in your pocket.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정답이 아주 흔합니다. 우리는 이제 핸드폰을 꺼내서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죠. You could take a picture of the plant and maybe something would tell you the name of it and you could read about it.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면은 그 식물이 무엇인지 바로 답을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And then you know the name, maybe you know what it's used for, and then you forget about it. 그걸 읽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이름도 알게 되고 뭐에 쓰이는지도 알게 되고 그렇지만 곧바로 아마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That's one way to go about it. But another way is to, out of yourself, to enter into relationship with whatever it is you're observing.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주한 대상과 여러분이 관계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To do this for me would take me finding these plants and looking at them for a longer time. 저에게 그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란 대상을 찾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말합니다.
That would take effort on my part and a little bit of time, but it would have more meaning for me. 그렇게 하는 일은 저에게 시간과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에게 더 많은 의미를 아마 남길 것입니다. Perhaps I would get to observe what part of the plant that you eat, or what the stem looks like, or what sorts of insects live around it, what sorts of climate it needs. If I tried to take care of it, how much water it needs, and so forth. You can summarize. 제가 의미를 이제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지켜본다는 과정은 이 식물에 대해서 지켜보고 또 이 식물의 어디를 먹는지 살펴본다든가 또 혹은 그 안에 뭐 어떤 벌레가 사는지 또 뭐 어떤 기후에서 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본다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With each time that I observe more, I develop a greater relationship to this plant. 제가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이 대상으로부터 받아들일수록 저는 더 많은 관계를 대상과 갖게 됩니다. The plant becomes more than the name or what we use it for. 그러면 그 식물은 그냥 그저 그 이름 혹은 그것의 뭐 사용법 그 이상의 것이 저에게 되는 셈이죠. I develop a relationship to it. 제가 그것과의 관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And put it in a broader context. 그리고 그것을 훨씬 더 넓은 맥락 혹은 넓은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거죠. So we will try to do that tonight with an example. 오늘 비슷한 것을 한 가지의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But not of a plant. 그렇지만 이제 식물은 아니고요. But some of you maybe want to tell me the name of the plant that I saw. 그런데 혹시 제가 봤던 그 식물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Does someone know? It was not rice. I know that one. Big They say lo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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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maybe. But it was growing out of the ground. It wasn't in the water. 물 속에 있었던 게 아니고 토란. 제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You can tell me the Korean word. It's called 토란. 타로. Some kind of taro. Similar. Like you eat the root. Yeah. That's Okay. one. So I have learned something now. And I will try to find that this week and form a better relationship with this plant. 자, 이번 주에 그것들을 또 다시 더 찾아서 제가 그 토란과 더 관계를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 am a gardener, so I might want to take some home, but I probably shouldn't because I will get in trouble. 저는 텃밭을 가꾸는 사람이기도 해서 그것을 이제 가져가서 갖고 보고 싶지만 그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간 이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요. Can you think of a time when you observed something, when you witnessed, perhaps with seeing or hearing, some aspect of the world that you didn't understand at first? Can you ask them? Yeah, I'll say it again. Can you think of a time when you saw something that you did not understand at first? 한번 이런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만나서 이해했던 경험이요. This shows you an example of the first step in learning to work out of your own activity. You have to pay attention. 이 경험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첫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집중, 대상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And for children, it's very important that they learn to pay attention to the things around them. 아이들에게는 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대상들에게 이렇게 집중 혹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nd it comes very naturally for young children.
그런데 그게 어린 아이들에게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And then they reach a certain age when maybe it does not seem so interesting to observe the world anymore. 그런데 어느 나이에 이르면은 이제 세상을 이제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이 더 이상 흥미롭지 않게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And we have to help them to do this.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아이들이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So the question is then, is the way that we are teaching children helping them to live into observing the world? Here's the question. So a question is, are we helping children through the way that we're teaching to experience the world?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은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일까요? And to understand it through their own activity?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이해하게 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Or are we just asking them to memorize things all the time?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외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요? Much of what is science education in my country, and I think most places in the world, 후자의 경우가 이제 제가 온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겠죠. is directed towards memorizing facts. 지식을 외우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We have to have a certain amount of facts and know some words, some vocabulary.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것을 가리키는 어휘도 알아야 하고요. But in the way that we can teach, we can either make it so that our students become more interested or they only become taking on the facts. 근데 저희는 이제 단순히 아이들이 그 사실을 외우는 것 이상으로 더 흥미롭게 이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Okay. So, there is a difference. Let's talk about, we will talk about now different ages of children and how you might teach them differently.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죠.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nd in particular, I want to talk about what happens around the age of 12. 특히 12살, 12세 정도의 나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round the age of 12, so this is around 6th grade, 12세 정도니까 6학년 정도겠죠. there arises very naturally in children the desire to be able to understand the world out of their own inner working. 그 12세 나이의 아이들에게서는 그 내면에서 세상을 알고 배워가려는 그 작동하는 욕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special time in development of children when they can start learning subjects out of their own inner working.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는 그 내면에서 작동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So I will describe how you might go about this a little bit.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ut I think I would rather do it with an example. 그런데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than more words right now. Okay, so we will turn this around. I don't know which way it goes, but anyway. It's kind of silly. I think I could have had the board turned around already. 그럼 벌써 다 돌렸을 것 같은데요. Witness. Okay. So I would like you just to stare at me. 일단 저를 한번 그냥 바라봐 주세요. And I will tell you that on the way here today, my wife and I flew from Michigan this morning. 저랑 저희 아내는 이제 오늘 미시건에서 아주 멀리 날아왔습니다. Actually, it was yesterday morning when we left. 사실 어제 아침에 출발했는데요. And I will tell you in a few minutes about an interesting thing we saw on the way. 잠시 뒤에 제가 이제 오는 길에서 봤던 아주 흥미로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still staring at me? Okay, good. 여전히 저를 보고 계시죠? So, would you focus, like, especially on my shirt right now? 그리고 아마 지금은 저의 그 셔츠에 집중을 하고 계실 겁니다. And now, please explain to them that they should keep staring at the place where I am standing now, but I'm going to move. 네, 그리고 게리 선생님의 이제 옷을 향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시고요. 이제 조금 있다 게리 선생님이 움직이실 건데 움직이셔도 같은 곳을 향해서 계속 이 초점을 맞추고 계셔야 됩니다. Yep, so. Did anyone see something interesting? 조금 재밌는 걸 보신 분이 계신가요? Just raise your hand. You don't have to say what it was. 네, 이제 그렇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Four 괜찮습니다. people. Okay, we'll try again. 다시 해보죠. Come closer. Okay. What? Oh, you can stare at the mic. My friend Steve. 마이크를 바로 볼 수도 있다고 지금 스티브 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So keep staring at the paper. 종이를 계속 바라보세요. Who has experienced something 어떤 경험을 조금 해보셨나요? unusual? 평소에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요. Okay. We will try an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Need more tape. This is good. Okay. So we will look right at the paper. 이제 종이를 바라보고요.
looking. What do you see? 뭘 보셨나요? So could he describe what he saw with my shirt and then with the paper?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셔츠에서는 못 봤었는데 네모난 밝은 보랏빛 형광색이 보였어요. 셔츠에서 못 봤는데 네모난 밝은 보랏빛 형광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안방이랑 굉장히 유사한 색에 그보다 약간 보랏빛이 도는 네모난 게리 선생님의 영혼이 그게 남아있는 He just said that he saw a rectangle of this color. Of that color of his shirt. a little bit Light purple. violet. Ah. And what did you see with my shirt? Could not. Okay. We'll try again in a minute. Who saw a square, a rectangle that was the color of this shirt? Okay, we try once more. 이 색의 사각형을 본 분을 여쭤보셨고 손을 들어주셨어요. 다시 한 번 더 해보죠. We could do one over there too. 네, 저 멀리서도 할 수 있습니다. Good. Who saw something down? 뭘 보신 분 계신가요? Okay. You have two? Okay. This is very good. 잘 됐네요. 저도 방금 했는데 저도 봤습니다. Who has noticed something? 보신 분? Ask one of the children which color they have seen. 여기 계신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색을 봤어요? 노란색. They said yellow. Okay. 좋아요. Interesting. We try once more just to make sure. 한 번 더 해보죠. 확실하게 해보기 위해서. And sometimes when you are looking closely, you might see a color around Round in the shape. around the shape, yes. 색을 볼 때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The best for last. 마지막에 이제 제일 잘 됐나 보네요. Should I show it again? 한 번 더 해볼까요? Yes? Okay. Which color? 어떤 색을 보셨어요? Green. 연한 light green. Light green. Now have you more of you seen a color then? 이제 좀 더 색이 잘 보이시나요? Which color? 어떤 색인가요? 하늘색, color of sky or emerald. And what was the shape? 형태는 모양은 어땠어요? Shape of me? Some said it's a face shape. Ah, well. Maybe you're looking at my face too, and are they the same color if I step away? We'll do another experiment here. 실험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Could we ask the gentleman with pink shirt to come up? 그 핑크 옷을 입은 분께서 혹시 나와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Because I want to go see it. 선생님께서도 가서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여기 앞에 서시면 될 것 같아요. 응, 감사합니다. You must step away sometime. 이제 비켜서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Ah. 에메랄드 색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Is the Barbie movie popular in Korea? 한국에서도 그 이제 막 개봉한 그 영화 바비가 유명한가요? No. Well, if you ever see it, it's all about the color he's wearing, pink. 만약 혹시 보신다면은 방금 저 남성분께서 입으신 저 색깔, 온통 저 색깔만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But that's not all it's about. 뭐 그게 이제 그 영화의 전부는 아니지만요. So let's think about what happened in the room when I asked you to do this activity. 이제 제가 이 활동을 해보자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What happened to you? 여러분들께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How did you react? 여러분들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I heard. I saw people smiling. 웃는 것도 봤습니다. I saw people start to recognize. 그리고 뭔가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도 봤고요. And maybe doing it more times made it so you could see more.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 보게 된 것 같습니다. There was smiling. 이렇게 많은 미소가 있었어요. There was laughter. 웃음도 있었고요. There was connection between people. 사람들 간의 연결이 있었습니다. So that is all about. Yeah. Sorry, let's start again. So through creating the right conditions with children, at young teenagers in particular, 아이들 특히 이제 어린 10대들과 적절한 그 환경을 적절한 조건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요. and through high school, 그리고 물론 이 고등학교까지도요. we can start to create it so that students really pay attention. And it's not just with their head, it's with their heart too. 그런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Think about what happens when you laugh. You exhale and then you breathe in. 방금 이제 웃으셨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고 숨을 내쉬고 다시 또 하고 들이쉬었을 때요. And this means that our feeling life is engaged. 이것은 우리의 감성 생활이 여기에 이제 작용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We tend to think that science and education generally is all about the head. 우리는 흔히 과학이라는 것은 모두 우리 머리와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ut we really only learn when we connect with something, and that is through our individual experience, our feeling.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순간은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그것과 연결될 때뿐만입니다. 각자의 경험과 연결될 때요. In English, this word can be confusing. 영어에서 이 단어는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Feeling is partially about what you like and don't like. 왜냐하면 이 feeling, 감성이라는 것이 feeling은 영어에서는 이게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그것을 뜻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But it is deeper than that. 그런데 그 이상의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It's about our ability to connect with the world around us.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주변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So I would suggest that good education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one that is going to live on in the students 그것은 학생들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has to reach their feeling life as well. 학생들 안에 살고 있는 것이 그 아이들의 그 감성 생활, 방금 말한 그 feeling life와 연결되도록 닿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And then I would like to talk about another thing that you had to do when we did this activity. 그리고 방금 했던 활동을 했을 때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You had to pay very careful attention. 굉장히 한번 집중해 보세요. Some of you couldn't see the colors at first.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색을 보지 못하셨어요. It took you actively being involved. 그런데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This requires you to engage your will. 이것은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려고 하는 참여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끌어들입니다. Do you have a word in Korean like will, like this? Yes. As in what you do? What is that word? 의지. Okay. Okay, good. So
you, by doing this sort of activity with children, you are building their will forces as well.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또한 동시에 아이들의 의지의 힘을 개입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Every time you ask them to pay attention, that builds will capacity.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집중하도록 할 때 여러분은 아이들의 이런 의지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기도 한 셈이죠. Yeah, clear. So what we just did could be called, we could call it an experiment. 우리가 방금 했던 거를 실험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But really all we did was engage in meaningful, directed activity.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짜 했던 것은 의미가 있고 직접적인 활동이었습니다. We were encountering, see if I can find the right word. I will try not to make it too hard. We are encountering an aspect of the world. 우리는 세계의 이제 여러 측면들에 측면들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And we did that in a shared fashion. 그것을 이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죠. We all paid attention at the same time. 우리는 모두 동시에 집중을 했습니다. There is great power when you ask a group of students to do this together. 이제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제 그 집단의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이것을 동시에 해보도록 할 때 거기에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Especially when you find those activities which reach their enthusiasm, which reach their feeling life, that make them excited.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그 안에 있는 감성 생활의 대단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And interested. 그리고 굉장히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죠. That is the key. 그게 핵심입니다. So, in the way that I have learned to teach science in Waldorf School, 제가 발도르프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쳤던 그 방식에 대해서 말한다면요. but I think this could be applied in any school setting. 네, 그거는 어떤 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here is on the first day an activity that we engage in like this. 첫날에 이런 연결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And then we take a little bit of time to review what just happened. 그리고 나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죠. We do that together. 그것을 같이 합니다. This helps affirm the students' experiences.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In what we just watched, in particular, if you were the only one that saw it, maybe you would think that was not a real experience.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만 보셨으면은 그게 어쩌면 이거는 진짜 일어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Because in this case, there was no physical thing. 왜냐하면 이 경우에 실제 이제 물질적인 피지컬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죠. But we all had a real experience.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That is where we would end the first day of teaching. 거기서 첫날의 수업을 마칠 것 같습니다. We wouldn't try to go into explaining what had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we would just let it rest as an experience.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겠습니다. 경험으로서요. And through the night, through sleeping, something happens.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면서 그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What we experience during the day still lives in us when we sleep.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낮에 깨어 있을 때 했던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And how that lives in us helps us to understand it better the next day.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 있는 것들은 그 다음 날이 되면 우리가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하게끔 됩니다. Maybe you can think of an example in your own life.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예시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You are struggling with a problem. 어떤 문제와 씨름할 때요. You can't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And finally you give up and you go to sleep. 포기하고 잠자러 가죠. And then next day you wake up and you have the solution. 그리고 다음 날 깨어나면 갑자기 그 답을 해결책을 알게 됩니다. I will relate a little story that Steve will appreciate. 자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스티브 선생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This is my friend Steve Sager. 제 친구 스티브 세거입니다. He is here also for the academy. 스티브 선생님도 이번에 이제 양평자유학교에서 하는 아카데미를 위해서 여기 게리 선생님과 같이 오셨습니다. And we work together at a Waldorf teacher training center. 그리고 저희는 발도르프 교사 양성기관 연수기관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I was there last week teaching a class. 제가 지난주에 거기서 교사들을 가르치는 한 수업에서요. And they gave me a key to Brookside. It's a building. I said that for Steve. They gave me the key to a building. 스티브 선생님이 어떤 이제 북사이트라는 그 건물로 들어간 열쇠를 줬습니다. I opened the door. 문을 열었는데요. I took the key and I put it in my pocket. 열쇠를 받아서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And I went inside and got what I needed. 들어가서 제가 찾으려던 것을 가졌고요. And later I reached in my pocket to find the key.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열쇠를 다시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No key. 열쇠가 없었습니다. I didn't put it in my pocket. 제가 주머니에 넣지 않은 것이죠. I didn't know where it was.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It was getting dark and I went and looked outside of the door to see if I had dropped it on the ground. 어두워지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그 바닥에다 혹시 떨어뜨렸는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I couldn't find it.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And then I went to bed. 그리고 이제 자러 갔습니다. A little bit later. 그 잠시 후에 And I apologized to the person that I borrowed the key from.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열쇠를 빌려준 분에게 사과를 했죠. But in the night, I woke up and I thought about where the key was.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깨고 나서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And that I thought about how the pocket on these pants was different than other pockets. 제가 열쇠를 넣은 그 주머니가 이제 그 다른 옷의 그 주머니와 이제 조금 다르게 생긴 거였죠. And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when I thought I put the key in the pocket, I dropped it on the ground.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그 주머니에 집어 넣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이제 바닥에 떨어뜨렸던 것이었습니다. But it must have dropped on something soft, so I didn't hear it. 그런데 아마 부드러운 바닥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제가 그 소리를 못 들은 것이겠죠. The next morning I went back. It was daylight out.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다시 그곳으로 가니까 이제 아침이 되어서 밖이 환했습니다. And it was exactly like I thought. 그리고 정확히 제가 생각한 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The key had fallen from my hand onto some plants on the ground, hadn't made any noise, and was just sitting there. 열쇠는 제 손에서 떨어져서 그 부드러운 바닥이 그 식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물들 위에 떨어져서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었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And then I didn't have to apologize anymore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더 이상은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죠. because I found the key. 자, 이제 열쇠를 찾았으니까요. This is just a little example of how in sleep something can keep working in you. 이것은 우리가 잠드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이제 배움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대한 이제 간단한 예시입니다. It's a very good thing to know if you are a teacher. 여러분이 만약에 교사라면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Because there are many days when you leave and you aren't very happy with how things went. 왜냐하면 수업이 끝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날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요. But the next day you can make things go better. 그렇지만 그 다음 날이라면은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So, for a science lesson taught in this way, 그래서 과학 수업을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the children come back the next day in your lesson and you begin with reviewing what happened the previous day. 아이들이 그 다음 날 수업에 오게 된다면은 어제 다뤘던 것을 이제 돌아보는 것으로서 수업을 시작해 보세요. There may be a child who can't answer very many questions. 그 질문에 답을 많이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But you can ask that child the first question.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You could say, what color was my shirt? 내 셔츠의 색깔은 뭐였니?라고요. But then it gets more complicated and we have to remember all the steps that happened.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 봤는지 전부 다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And as we work through that process, the students remember various details.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자세한 세부 내용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And as a class, they can build a whole picture of what happened.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 학급은 그 반의 수업은 이제 모든 과정을 이제 다 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That part of the lesson is reflecting back on what they experienced the previous day. 그러한 과정은 이제 전날 수업에서 일어났던 것을 이제 다시 반영 혹은 이제 돌아보기 해서 다시 떠올리게 하는 과정입니다. But now we ask them to do something different. 이제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We ask them how this experience relates to, let me say it a different way. Just forget that. We can find relationships in this experience. 우리는 이 경험에서 관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We can start to find patterns. 패턴을 찾을 수가 있죠. We can think about other places we have seen this.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던 다른 장소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So now I will ask you to be the students for a moment. 여러분들에게 이제 잠깐 그 학생이 되도록 한번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And can a few of you say, what relationships did we see if we take this whole experience? 우리가 방금 이 모든 그 경험을 했을 때 여기 이 칠판을 바라보는 그 경험을 했을 때 어떤 관계를 경험했나요? What patterns can we find? 또 어떤 패턴들을 찾을 수가 있나요? So you may raise your hand and answer if you have an idea.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루엣하고 보색이 보색을 뭐라고 해야 되죠? Contrast color. He said silhouettes and contrast colors. Ask him what he means. Well, do you speak English? No. Okay, ask him what he means by silhouette. 실루엣이 이제 어떤 뜻일까요?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 그 가장자리 모양으로 되고 아, 종이를 붙이면 종이 모양대로. he means the shape. If someone stands here, then the color looks like the shape of human, and if you put a rectangle this paper, then the shape looks like rectangle. Good. I thought that's what you meant,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but wanted to make sure. 이제 좀 확인해 보려고 한 거고요. So let's talk about what you mean by contrasting colors. 그 보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Let's try to make that a little more developed.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 봅시다. Yes? 색의 반대 방향. He said the opposite direction of colors. The opposite direction of colors. What do you mean direction? 그 방향이라는 게 조금 더 설명. 반대. 아, he means that the opposite color appears. Okay. So if it's red, the opposite color, 빨간색이라면 그 반대 색깔이 green. green. He said green. If it's green, 초록색이라면 빨간색이 되는. red. Red. Yeah, yeah. And so you can continue this around. Were there any colors that were opposite one another in these three colors? 이 색들로도 해볼 수가 있죠. 이 색들의 이제 반대되는 색은 뭘까요? What did she say? 방금 얘기해 주신 걸 더 크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파랑. blue, Blue and yellow. blue and yellow? blue and yellow. Does everyone agree with that? If you looked at blue, would you see yellow? 모두 동의하시나요? 파랑을 보면 노랑이고 노랑의 반대가 파랑. Do you think orange? Ah, well, let's just check and see. 오렌지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죠. Which is? So people said it's the color of your T-shirt. It's the color of my shirt. Ah, beautiful. Well, good. So there is a relationship of colors, and in painting classes in Waldorf School, yeah. 발도르프 학교에서 하는 이제 그 미술 수업이죠. 또는 이제 색칠 수업에서는 페인팅 클래스에서는 이제 색들의 관계를 다룹니다. We often make this shape of a color wheel. 그 색상환의 이제 형태를 우리가 자주 만들어 보는데요. And then we can see these colors opposite one another. 그렇게 하면 이 색들이 이제 정반대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And what we see here is that there is a lawful pattern. Lawful. Okay, how are we going to say this word? Lawful. We should get that right. Lawful. Like a law of nature, yes. Like a law of nature. 자연의 법칙 같은 그런 색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Yeah. We are discovering something that the children in 6th grade might already know out of their own experience.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6학년 아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But it is lived unconsciously in them. 그런데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And now we are raising these thoughts to their consciousness.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는 생각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out of their own activity, they are learning about an aspect of the world. 학생들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배워가는 것이죠. They didn't need anyone to tell them that. 이 과정에는 누가 이렇다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But now we could think about another question. 다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So, where have you experienced this before? 혹시 이런 경험을 이전에 다른 곳에서 해보신 적이 있나요? TV. He said TV, television. TV. Say more about TV.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뮤지컬. He said musical. 뮤지컬을 봤을 때. When he saw a musical on television. Oh, and what did he see? He saw. Tell me. Have him explain what he saw. 그 뮤지컬에서 어떤 걸 보셨어요? 오랫동안 서 있을 때 잔상이 나는 거예요. 아, 제가 번역을 잘해야 될 텐데. like the experiment. Somebody stand there for a while, a long time, and even he step away. There's still the silhouette, leftover shapes. Interesting. Yeah. Maybe it was me Yeah. standing there. Okay, so let's come up with some other ideas. Where might this be used? Where might you experience this phenomenon? 조금 이제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또 어디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셨어요? 태양을 바라보는. She said, when you look at the sun. Ah, what does it look like afterwards? 보고 나면 어떻게 보이나요? 태양을 보고 나면. 검은색 점들이 제 눈을 따라다니는. She said, dark dots, points. Yes, Follow sun. yes, and you shouldn't look at the sun. 근데 태양은 바라보면 안 됩니다. But sometimes you do accidentally. 근데 이제 우연히 그렇게 하게 될 때가 있죠. Yes, so the sun is very bright, almost white, but kind of yellowish. 이제 태양은 이제 너무 밝아서 이게 하얗게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약간 좀 그 노란빛이 있는 거죠. And it is so bright, these dots that you see are very, very dark blue, or perhaps purple even. 그래서 그걸 보고 난 이후에 생기는 그 점들은 이제 굉장히 어두운데 이제 약간의 그 파란빛과 이제 심지어는 조금 이제 보라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Are there other examples you can think of?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요? 무대에서 조명이 갑자기 꺼졌을 때. He said that when you're on the stage and suddenly the lights went off. Ah, yes. Then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 조명 모양의 잔상이 눈앞에서 한동안. Can everyone hear him? Maybe say it in Korean first.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조명이 갑자기 꺼지면은 그 조명 모양의 잔상이 눈앞에서 한동안 남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방금 실수로 조명을 봐가지고 똑같은 일이 저한테 일어나고 있는데요. After the lights turn off, the same shape of those dots that remains. Uh-huh. We will try a little experiment. I don't know if it will work. 실험을 하나 해보죠. 이제 뭐 잘 될지 모르겠지만 Do this and see if you see anything. 이렇게 해보시고 뭔가 보이는지 한번 해보세요. Can you see any of the shapes that were on the stage? 무대에 있었던 모양들 중에서 이제 뭐 보이는 것이 있는가요? Board. He said board. White. The boards, the whiteboard against the black background. Yes?
사람, human. He said human. What I thought of when you said TV TV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요. was how if the house is dark and you have been working on the computer, 이제 그 방이 어두운데 컴퓨터만 켜놓고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 하고 있을 때요. and then you close the computer, turn it off,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방은 어둡고 컴퓨터만 켜진 상황에서 쓰고 있다가 컴퓨터를 딱 껐을 때 there's a little shape of the computer screen for a while as you walk through the house. 그 딱 끄고 나도 이제 집을 돌아다녀도 이제 그 컴퓨터 모양의 어떤 잔상이 계속 이제 남죠. Yes? 강의를 방해하고 싶진 않은데 어떤 경험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릴레이션십이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말했었는데요. He doesn't want to interrupt, but he thought this he wants to share an experience that he might that there's a relationship with this Okay. theme. 낮에 밝은 낮에 하늘에 한 점을 응시했어요. 1분 정도 응시했어요. You take the microphone to me? 밝은 낮에 하늘을 1분 정도 응시를 했어요. 한 점을 찍어서. 그러고 나니 낮에 수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낮에 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나? 착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강의랑 뭔가 연관이 혹시나 있나? 그래서 여쭤보려고. I guess it was funny. 그 이것만 알아주세요. 이게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것보다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What he said was this. He saw during the daylight, very bright day. He saw a dot. He stared at a dot in the sky for a minute, and then after the minute, he could see so many stars shining. So he thought, oh, I gained an ability to see stars during the daylight. 제가 드린 게 맞아요?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는지 혹시 있는지. So he is wondering, is there a relationship between those experiences? Was it a bright dot? No, not that. I saw just some one point in the sky. No that. dot 같은 점은 아니고 이렇게 point? Somewhere. 어떤 곳에 Some point. 다른 지점에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네. 그냥 one point. Sometimes I notice this. Sometimes I notice that if I am looking at something really bright, that my eye can move really fast over it, and then I see many copies of that in the opposite color. 어떤 때 이제 이렇게 어떤 대상을 하나 보고 나서 이렇게 눈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은 그 대상이 굉장히 여러 개가 돼서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That makes me wonder if that's what you experienced. Maybe there was something in the periphery? I don't know.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But you can pay attention and see if you can do it again. 네, 한번 집중해 보세요. 다시 한번 더 Several times. You did it several times. 굉장히 여러 번 해봤다고 하십니다. You can do it tomorrow again and see if you can understand it better. 내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고 나면 더 잘 이해하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I will tell you what I saw on the airplane now. 제가 그 비행기에서 봤던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You know how on the airplane they have the flight tracker. 그 비행기에는 그 비행 경로를 보여주는 화면이 있습니다. It shows you where you are. 그게 이제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So we took off from the mitten, flew over Canada, Alaska, Pacific Ocean, 미튼. the mitten of Michigan. 미시간의 미튼에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를 지나서 이렇게 날아오신 거죠. And then we came to the Pacific Ocean, east of Japan. 그래서 태평양을 지나서 이제 일본 동쪽으로 왔죠. And the airplane was doing this.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흔들렸고요. That's when I was trying to sleep and I couldn't because it was doing this. 그때쯤에 이제 잠자려고 했지만 이렇게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But then I noticed on the map that we were flying near Mount Fuji. 후지.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그 화면을 보니까 후지산 근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My wife and I like to climb mountains, so we opened up the window shade, and no other window shades were open in the whole plane. 그래서 저랑 제 아내는 그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그 옆에 있는 창문을 열어서 그 바깥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창문이 열려 있는 자리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We couldn't see anything at first, it was so bright. 처음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밝아서요. But then after a little bit, my wife, Kalisa, who's in the back, saw Mount Fuji. 그런데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저기 뒤에 있는 제 아내 칼리사가 그 후지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Not the same as climbing it, but at least we got to see it. 뭐 그 산을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볼 수 있었죠. Now, why am I telling you this?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릴까요? Because then I got up to walk to the back of the plane. 그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비행기 뒤쪽으로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And I saw a big shape like a window in front of me that was brightly colored orange.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도 저는 그 후지산 모양의 밝은 오렌지 색의 형태를 여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Now, if I hadn't paid attention to this enough, I might have thought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my vision. 만약에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저는 제가 뭔가 잘못 봤다고 저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But instead, I could have confidence that what I was experiencing was what I would expect from what conditions I had been through.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하는 것이 제가 겪고 있는 상태에 따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That good? Yeah. Okay. So that gives me confidence in my experience. 그것들이 제게 제 경험에 대한 자신감을 주는 것이죠. Yeah, that makes sense. And so every time we do some experience like this with students and they have sought out patterns and relationships out of the experience.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저희 반 학생들과 할 때마다 학생들은 이런 패턴이나 규칙이나 그런 관계들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We are deepening their capacity to be in the world and have confidence in their experience.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량은 아이들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그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And also that they can learn to use their thinking to understand the world. 그리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사고로서 세상을 배워갈 수 있는 경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What is thinking? 사고란 무엇일까요? Is thinking just remembering? 사고가 그냥 기억하는 것인가요? Or is there another activity in thinking? 아니면 사고에 그것 말고 다른 활동이 있나요? I would say that thinking is different than remembering. 저는 사고는
기억하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Thinking requires remembering, but it is something beyond that. 물론 사고는 기억하기, 기억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이죠. It is it's a capacity that makes us truly human.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And if we think about what science is, 우리가 만약에 과학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요. not just as a body of memorized facts, 그냥 이 수많은 사실들을 외우는 그런 것들로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로서가 아니고요. but as a process by which human beings can come to know the world more deeply. 인간 존재가 세상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는, 깊게 관계 맺는 그 과정으로서 생각할 수 있게 되죠. Then we can come to see how practicing this sort of activity 그래서 이런 과정을 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요. rather than just engaging in memorization, 그냥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builds the capacity to be in the world and to understand it out of our own activity. 어떤 이제 역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역량은 세상 속에서 관계 맺고 연결되는 그런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되는 거죠. That is what science is in its ideal sense. It is the practice of being awake to the world and discovering the lawful nature of the world. Can you repeat the last? Yes, and discovering the lawful nature of the world. Yeah. Should I say the whole thing? Discovering the lawful nature. Previous one. Oh, the previous parts. Being Yeah. awake. So I don't know, so I have to say it again. It's okay. I think it's okay. It's okay. I can do that. Okay, go ahead and say what you can. 그래서 과학 교육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이디어한 것은 이상적인 곳은 이상적인 과학 교육이란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게 그 관계와 연결에 대해서 깨어 있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 자연의 법칙을 스스로 느끼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과학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n the students are really being scientists, not just learning about science. 그때에서야 아이들은 진정으로 과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과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And this goes back to the title of this lecture that I chose. 그럼 이제 이것들이 이제 오늘 제가 강의 제목으로 선택한 것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Teaching science in a living way 과학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 과학을 생생하게 가르치기. A living way means that I am active in my perception and my thinking. 살아있다, 생생하다라는 것은 제가 제 지각과 제 사고에 있어서 이제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This is an activity that's accessible for all of us. 이 활동이 우리 모두에게 성공적인 것입니다. Because we all have the capacity to observe and to reflect on that. 이 활동은 우리 모두가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Of course, in education, you want to teach children, your students, not just, I will stop saying children and say students. So you want to teach your students to record what they observed and what they thought about.
물론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고 들은 것을 모두 기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o you have to find the right way to do that.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그걸 제대로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요. This particular experience suggests doing something artistic. This particular experience suggests doing something artistic. 방금 했던 이 활동은 그 과정을 좀 더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보여줍니다. Perhaps some drawings or a painting. 드로잉이나 페인팅으로 이렇게 미술적으로도 할 수 있게요. Okay. We won't talk so much about that right now, though. But that is an aspect of this that you would want to do as a teacher.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이 다루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교사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So yes. 이 실험을 보면서 질문이 제 안에서 떠올랐는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서 만약에 이 실험을 교실에서 하게 됐을 때 분명히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럴 때 예비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했을지 궁금해요. 일단 여기까지. As he watched the experiment, that he just come across some idea that if you do this experiment in class, then he said there must be a student that question about this thing. So he wants to make the question. 지금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도 누가 이 실험을 한다면 똑같은 걸 경험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다른 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제가 먼저 한국말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영어로 선생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질문하신 부분은 학생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앉아서 눈으로 방금 한 건데 이게 카메라 렌즈를 거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질문을 할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What he said is this: does the same thing happens through the lens of camera? He means on the screen. Can you experience the same? If I was showing the TV or something like this, you mean, or if you are observing the screen of a camera? 지금 같은 경우도 스크린으로 이 실험을 목격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도 우리 현장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We are at the site right now, so we can see the same thing. But if there are some people who is watching through the camera on the other side, like through YouTube, and does those people can experience same thing through the screen of camera lens? We could ask them if we can interact with them, but I don't know if we can. That is a tricky question. I think you could. What I described with my computer screen and then it being dark, that's a similar kind of color. I think you have to create the right conditions, and maybe it would be the right conditions, but a certain size of a certain amount of your field of vision has to be occupied. So it kind of depends whether you're looking at a very small screen or a bigger one, I think. Does that make sense? 그 이제 실제로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다면은 이제 명확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그 화면을 통해서도 재현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조금 갖춰져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크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게 되게 컸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크기의 색을 바라보고 있어야 이제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작은 화면으로 보고 계셨다면은 느끼기 어려웠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경험이 쉽지 않으셨어요. People viewing this through online, they said it was hard to experience same thing. Yeah. But there's one who said he or she experienced. So I will tell you what to do. You can do it right on your page in front of you too. If you have colored pencils or something, you can just take on your paper, if it's white paper, it's best. 이거를 이제 직접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그 만약에 하얀 종이가 있으면 좋고요. 거기다가 색을 칠하면은요. And you draw a shape, whatever shape you want, whatever color. 아무 모양이나 이제 아무 색으로 해서요. And you stare at it, and then you switch to a blank piece of paper. 그래서 아무 모양이나 아무 색으로 해서 그리고 색을 칠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덮는 거죠. You can do that on your own anytime.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스스로 해볼 수 있습니다. It doesn't even require something so special as a special drawing, but it's easier to pay attention in that way. 뭐 특별히 뭐 어떤 방식으로 그려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조금 집중하기가 좋죠. Now,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I did not say what this experience is called. 저는 이제 이 경험이 뭐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Some of you might know the name in Korean or in English.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국어나 이제 영어로 아실 수도 있겠죠. I'm not the person that discovered it. 제가 이 현상을 발견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It's called in English after image. 영어로는 이제 after image라고 잔상이라고 부르는 What is the word prunin? Well, what is the word in Korean? 잔상. Tansan. Your language is very beautiful. 언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But hard for me to say. 제가 그렇죠. 말하기는 어렵네요. Takes a lot of observation. 많은 관찰이 필요로 합니다. 저에게는. So, I think we would be doing a disservice to our students if we didn't give them the names of different experiences they have.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경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남겨줄 수 있습니다. But there's a difference between saying at the very beginning, today we're going to study after images.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방금 우리가 했던 것과 굉장히 다르겠죠. 자, 우리는 오늘부터 잔상에 대해 배울 거야. And just experiencing it. 이거랑 그냥 경험하면서 시작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겠죠. And at the end to tell them the name.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것이 이제 뭐라고 불리는지 알려주는 것. 이것과 굉장히 다르겠죠. Because when we allow them to enter into this experience fully, they aren't clouded by other ideas. 아이들이 이 경험에 대해서 온전히 이 경험에 들어설 수 있게 해줄 때 아이들은 이제 다른 이름들이 이게 좀 흐릿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요. Moving into high school, we do quite complicated experiences, which might be better called experiments.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복잡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But it is possible using this same kind of method to create the same level of engagement with the students. 그렇지만 여전히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 경험에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요.
and to go quite far in an understanding of the scientific paradigms, I guess you could say. Paradigm, do you know this word? Yeah, to go quite far in helping the high school students understand scientific paradigms.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과학적 이걸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패러다임. 한국에서 패러다임이라고 그대로 쓰나요? scientific paradigm. 과학적 패러다임에 이제 더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So just to summarize,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human beings have more than just their head. 인간 존재는 머리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Learning lives in all of our being. 배움은 우리의 모든 존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However we structure learning, we should try to appeal to the will. One more time. Whatever we're teaching, we should try to structure that learning by encompassing the will. 우리가 이 배움을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의지를 개입시키도록 거쳐가도록 해야 합니다. And as we noticed, this takes us really, the realm of paying attention is a will activity. So anytime we ask the students to pay careful attention, we are creating will in them.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었듯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의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의를 갖도록 하는 그 작업은 아이들의 의지를 키우는 활동이 됩니다. But we also have to appeal to their feeling life, to their enthusiasm and interest.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아이들의 이제 감성의 영역, 감성의 삶에도 이제 어필해야 됩니다. 자극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이 열정, 아이들의 흥미, 아이들의 관심에 닿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And then we try to connect our thinking to finding relationships out of what we observe.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것과 연결시키게 됩니다. If we did this more often, I think that we would be doing a lot to improve education for young people.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더 자주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린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건데요. And we would be creating young people who can enter life with creative new ways of thinking. 그리고 이 어린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발달시킬 수 자신을 둘러싼 삶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발달시킬 수 있게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To think of solutions to problems that haven't existed before. 이전에 존재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답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요. The world is changing rapidly, and it will continue to change. 세계는 아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할 것입니다. We can't address the difficulties in the world with the same old way of thinking.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전에 해왔던 똑같은 방식으로 그 문제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I would suggest that this is a way that we could work to help students develop that capacity for thinking out of themselves.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적응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So, that is the end of what I wanted to say, and we could take a few questions if there are some. 여기까지가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a very attentive audience. 네, 굉장히 좋은 청중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상이 Maybe should we have a microphone for questions so people can hear better? Which one? This one? Oh. I'll take this one. 상상이 남는 건 경험적으로 쉽게 이해가 가서 궁금하지 않는데 오색이 나오는 거는 왜 나오는지 왜 오색이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요. 왜? He is okay with the left image. After image, it is rather obvious, but he wants to know why the contrast color appears. So, maybe I don't know. Wait, I have a mic. I thought this was just for that. Okay, am I talking? Can you hear me? This is good. Okay. You have to decide as a teacher how far you're going to go with any one of these experiences. There are physiological. Oh, sorry. Go ahead. I forgot myself for a moment. 교사로서 이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이 현상에 대해서 다룬 그 제공한 이 현상에 대해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다룰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There are physiological reasons why this occurs. 여기에는 생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보색에 대해서요. Having to do with the eye. 눈에 대한 것이죠. Having to do with the cell structure in the eye and pigments that are in the eye. 눈의 그 이제 세포 구조에 대한 것이고 이제 피그먼트 이 색소에 대한 것이죠. So I would talk about that with older students in high school, but not with sixth graders.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고등학생들과는 얘기를 나누겠지만 6학년 아이들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There is something special about the age of 12, and you are teaching 5th and 6th grade together, right? I'm 4th and 5th. 4th and 5th, okay. So there's something very special when you have students switching from 5th to 6th grade. 그 5학년에서 6학년으로 넘어갈 때 그 아이들의 발달에는 아주 이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I was just in this course I was teaching last week. There was a teacher who had combined 5th and 6th grade. 그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이제 교사들을 가르치는 그 수업을 했을 때 거기에는 5학년과 6학년이 통합된 반의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He was doing physics for the first time. 물리학 수업을 이제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The 6th graders loved it. 6학년들은 너무 좋아했죠. They were thinking very, very clearly and coming up with lots of ideas. 6학년들은 굉장히 명석하게, 분명하게 생각을 전개했고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던졌습니다. But the 6th graders, the 5th graders, they did not understand. 그렇지만 5학년들은 이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Their eyes were glazed over. 눈이 이제 점점 이렇게 감겼습니다. In the process of cognitive development, you could say? Cognitive development, 인지적 발달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요. There are capacities that develop every year with students. 아이들은 이제 매년 그 역량이 혹은 이제 그 능력의 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이 매년 발달합니다. And to understand the more complex and nuanced aspects of the physiology for this,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하고 이제 자세히 이 피지올로지, 이 생리학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면요.
To really understand it and not just be told it like a story.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그냥 제가 설명해서 뭐 밀어넣는 방식이 아니라요. Takes a lot of levels of understanding.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많은 차원의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So you have to decide the right way for the particular age of students. 그래서 그 나이에 맞는 어떤 적절한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This points to a deeper need, which is to tailor education to child development. Tailor education. To help me, Steve. To shape the way that education is made to child development. 네네. 이런 것이 이제 맞춤식 교육, 또 뭐 발도르프 교육에선 적기 교육이란 말도 많이 쓰는데 아이들의 이제 이해의 수준과 능력에 적합하게 배움을 그렇게 잘 조절해서 그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죠. Children are not miniature adults. 아이들은 그냥 단순한 작은 형태의 성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There's a process, and we can help them through that process in a healthy way. 아이들에게는 그 발달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잘 도와야 합니다. Are there other questions? Yes.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Thanks for the lecture. 아까 저는 보색 경험을 못했어요. 못해서 이게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보색 경험을 못한 사람이 비정상적인 건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His first question is he couldn't make the experience of the contrast color, so he's curious. Am I abnormal, or it can happen to other people? Yes. No, I'm joking. You probably need to do it on paper, like I described.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이에다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first time I saw this in a lecture hall like this, I couldn't see it. Electric light. When I saw this done in this way in a lecture hall, I could not see it. 선생님도 그 처음에 이제 이 강의장에서 이걸 해봤을 때는 보지 못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종이에 그려서 해보면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이. I had to do it on paper. 종이에다가 해보다는. But there is a phenomenon of color blindness. 그런데 이제 생맹인 경우도 있습니다. And you might find that certain people observe this differently.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험이 조금 다르겠죠. So you have to try.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1-1 질문을 그 질문은 아니고 제가 이 경험을 못해서 왜 나는 이걸 못 보지 했는데 제가 색약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제가 반응을 못 보여서 제가 비정상적인가라는 이제 질문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답을 해주셨던 거고. It's a related question, or maybe not question. He has a color. 근데 색약인데, 그러니까 he's not color blindness, but he has weak on those recognizing colors. So he just got the answer from your answering. And so we have to recognize this when we're teaching, that some people have a different experience, and it is a true experience for them. 그래서 이게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일어나는 일인데 서로 다른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은 그 사람에게 진짜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
진짜 뭐 이렇게 그냥 느낀 점이 저 같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 학급에서 이제 수업할 때 그렇게 되니까 경험을 못하니까 집중력이 그 시간에 확 떨어지더라고요. 내용이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해서 다 리액션 반응이 나오는데 그런 걸 경험을 안 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다 보면 그 수업에서 그런 경험을 못하는 학생들은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This is his second question. As for his experience, since he couldn't see the colors, so he couldn't concentrate after those things we went through. So he wonders if there are any experience for you to have those things in your class that one student can engage the same experience that others have, and because of those lack of engagement, fail to engage, that one becomes less like low concentration and lack of energy. Do you have any experience? Sure. 네, 물론입니다. I would say that it all depends on how the teacher handles this. 저는 그게 이제 전부 다 교사가 이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이제 달려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Are you interested in what's different and what the student's experience really is? Please say that. Are you as the teacher interested in the student's experience? 교사로서 당신은 아이들의 경험에 관심이 있나요? Do you take it seriously? 그것을 아주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나요? Can you find meaningful relationships out of this that could help others understand it more deeply?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의미 있는 그 관계를 찾고 있나요? I think if you're able to do that, it could become a way for everyone in the classroom to benefit.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이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eople who are blind experience the world in a different way.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합니다. Sometimes with much greater sensitivities in other senses than other people.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감각을 가지고 있죠. I think we can pay attention to that sort of thing and learn from it. 그런 경험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Because those students can still think, the ones that you're talking about, and they can still stay engaged if we really take their experience seriously.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 역시도 여전히 사고할 수 있고 자신을 둘러싼 이제 경험에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re was one time when I was giving a color blindness test to 9th grade. 제가 한 번은 9학년 아이들에게 그 생맹 그 시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A student discovered she was colorblind. 그래서 어떤 한 학생이 자기가 이 생맹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It was one of the best lessons I ever had. 그 수업이 저에게는 제가 했던 가장 최고의 수업이었습니다. Because she really had been paying attention to her experience.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학생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아주 높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Elsa. This one up here. 아니 지금 태풍을 들고 멀리서
오셔서 쉬지도 못하고 바로 이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옆에 계신 분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He said he's very much thankful for your journey through the hard weathers, through typhoon. You came through a long way, and it could be very tiresome, but you still have a great lecture. So he's very thankful and a bit sorry. But there's a question through the online. So okay. The next she will deliver the question. 요즘에는 이게 아주 어린 아이들도 과학 만화책이나 과학 도감을 많이 보면서 과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읽도록 강요하진 않지만 그런 류의 책을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읽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기 그 도감을 제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냥 과학책. She asked that there are many children read kind of science comic books or science books by their own will, and the questioner asked he or she does not make a child to read it, but if the child read those books by his own will, then what should I do? How can I answer this? There are many different aspects in the world that influence children, and we can't really control those as well as we might like to sometimes. I have found that in the past, 10 years or so, children, students, in particular at younger ages, have certain concepts, ideas that they have learned about, maybe from a comic book sort of thing, maybe from somewhere else, but they don't really have a relationship to it yet. They might think that they might have a concept and recognize some phenomenon, but I think they still can learn from this process of entering into it through observation and then become even more interested in it. Often those students are ones who are really interested in science, and there's no reason to squash that interest. But if you're a teacher in a school also, maybe you would like to work with the parents a little bit to help them to think about that and just be conscientious of it. Maybe one more question? The questioner might want to know whether he or she need to forbid it or not. I would not forbid it, because anytime, especially with a teenager, you forbid something, they just want to do the opposite. 네, 그 아이를 둘러싼 환경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다 똑같이 만들거나 이제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했던 경험을 통해서 볼 때는 아이들이 이런 이제 코믹북, 만화책이나 그런 책들을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들을 쌓아온 경우에 그 아이들이 그 지식의 내용과 자신이 진정한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여전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대상과의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알을 확장하는 이런 과정이 여전히 그 아이에게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아이가 있다면 그런 경험들이 그 아이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과 선생님이 잘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만화책 보지 말라고 해야 될지 궁금할 것 같다고 여쭤봤는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을 금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10대 아이들은 무언가를 금지한다면 그걸 더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받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4학년과 6학년 딸이 있어요. 어제 저희가 이제 태풍 속에 있었는데 아이가 태풍을 경험하면서 바람이 세니까 무서워하고 창문을 여니까 이렇게 센 바람이 들어오니까 창문 닫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오늘 저희가 강의에서 클래스 안에서 그 교사들의 이 과학을 가르치는 걸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집에서는 제가 이 아이의 이런 어떤 과학적인 현상에 노출되는 상황들도 있고 호기심을 가지는 상황들도 있고 이런 호기심들을 유지시키려면 부모로서는 제가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지 그걸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줬습니다. She said she has 4th and 6th grade kids, and last night, because of the typhoons, her kids experienced those phenomena of typhoon, like hard wind and window like this, and as a parent. In your lecture, you introduced a way of teaching in the classroom, but as a parent, she wonders how can she keeps and encourages the curiosity of outside world of children. She wants to know how to keep and encourage those curiosity. You're asking a very hard question.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Because we're almost out of time, and I don't know if I could give a very good answer, I will make it brief.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되고 제가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I think the key is to encourage them to pay attention to the world, to spend time in nature, to go camping, to go hiking, and to be present with the world.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은 아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캠핑 가고 하이킹 가고 이렇게 자연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Then perhaps they will be less afraid in situations like this. They will be more interested. 그렇게 된다면 이제 좀 그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기보다는 더 흥미를 아마 가질 것 같습니다. Okay, thank you. 감사합니다. Can you take one last question? One last question. Yes. 저기 마이크가 있을까요? 일단 이걸로 먼저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요. 선생님 개인에 관한 질문일 수도 있기는 한데 선생님 이력을 보면 항공우주에 관한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사라고 하는 직장에 있으셨었던 경험이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발도르프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은 교사들을 양성하는 과정도 또 책임자로도 계시거든요. 그 두 가지의 직업이 사실은 이렇게 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 혹시 잘 해주세요. 질문의 핵심은 지금 달라 보이는 영역에서의 전환이 있었던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사실 듣고 싶었어요. He said, this question might be a little bit on you individual. He seeing your careers, he noticed that once you worked as a
engineer in NASA and you studied aerospace things, but now since then you became a Waldorf teacher and trains teachers, and those two profiles, those two works you have done at the glimpse of the sight, it does not seem like related. He said. So is there any like motivations of those conversion, or what made you go through the different way? He's wondering. That is a long question too. 이것도 이제 굉장히 긴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I would say something I didn't talk about tonight is how scientific phenomena are usually treated mathematically.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한 부분은 과학적 현상은 보통 이제 수학적으로 많이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When I was in engineering school, there was very little that we did that was first experimental in nature, as the first experience. Do you understand? Like, it was almost always mathematical first, and then we would do an experiment later. 엔지니어로 일할 때 했던 과정은 먼저 그것에 대해서 경험해보는 바가 없었습니다. 항상 먼저 수학적으로 다가가고 경험은 이제 이후에 뒤따라갔던 것이었죠. I found that to be deadening for me. 저에게는 그게 이제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For my soul. 제 이제 혼에서요, 영혼에서요. I didn't really have the words for that at that time. 그때는 그것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But I knew that I longed for something that was more of a living relationship with the world. 그렇지만 그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좀 더 살아있는 세계와의 연결을 바라고 있다는,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So the question you're asking is really about how do you pay attention if you are called to do something in life?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은 how do you notice when you are being called to do something different? 어떤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r me, it was very clear. I found out about Waldorf education and I decided to be a teacher. It happened in one day.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저는 발도르프 교육을 보게 되었고 그냥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건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That was 33 years ago and I have always been glad that I made that decision. 32년 전의 일이었고 저는 지금도 항상 그 결정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And everything that I learned as engineer has hello. Hi. It started working. And everything that I learned as an engineer has also been helpful to me as a scientist. 그리고 제가 엔지니어로서 배웠던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everyone. 질문은 아니고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내가 과학을 배웠으면 좋았을 만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라고 이해가 됐어요. It's not a question, but this is how he take your lecture, and he said, I want to teach students the way I wish the way I want to learn the science or learn the world. Yes, I agree.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아니 저는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You better give her the microphone. 감사합니다. 제가 저는 지금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닌데요. 수업을 들으면서 경험을 통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 또 그를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는 경험을 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줌을 통해서 저도 잘 하고 있구나를 깨우치게 됐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질문을 오늘 하나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저희 아들이 오늘 따라왔는데 저희 아들은 죄송한데 나사를 가고 싶고 스페이스X를 가고 싶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하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Well, for the one last question, and it's very, I guess it's very important question for her and a smart boy next to her. She is glad to know that she is doing well about those by your lecture, because she recognized that what you mean was from the experience through curiosity or interest from the student, and by the interest and curiosity for those motivations lead to education. So that's what she perceived those meanings by your lecture. This is very important part. Her son wants to go NASA. So what education does he need? Is he going to Waldorf School? 발도르프 학교에 다니나요? 아니요. 네. Oh. No, it's not. You will find the way. You just keep paying attention. 방법은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계속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Yeah. This is like getting an encore in a concert. 계속 이제 앵콜 공연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요. Are there any other questions? We really should end. Thank you everyone for being here tonight.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대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리고 저기 통역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해주신 이영애 선생님한테 또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 잘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번에 스티브 선생님 그리고 게리 선생님과 같이 양평자유발도르프학교에서 여름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지역 내에서 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 특별한 단체와 이렇게 이번에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너무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게리 선생님의 강연도 저 통역하는 저와 또 저희 학교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시민분들이랑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연대와 협력이 앞으로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어졌으면 하고 저 개인적으로 또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강연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사회자였어요. 근데 마이크도 안 알고 감사합니다. 스페셜 땡스. 마이크를 이렇게 강의가 좋아가지고 강의를 제가 듣다가 막 노트하느라고 뭐 해야 되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양평의 교육희망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쨌든 단체가 2010년 이후로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벌써 13년째 되어가고 있는 단체예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가라앉고 그리고 위축되어져서 이것저것 못하고 있다가 또 조금씩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 그리고 양평교육희망 네트워크가 하는 일들에 조금씩이라도 보태주실 수 있을 때 힘을 좀 보태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이제 나가실 때 들고 오셨던 것이 있을 거예요. 간식으로 이렇게 드렸던 물통, 쓰레기 되가져가게 합니다. 어디에 이렇게
낑겨놓고 그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소중한 물 잘 끝까지 다 마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와 그리고 양평자유발도르프가 공동으로 같이 주최했던 여름방학 특강입니다. 우리 게리뱅크 선생님 추천 강연, 우리 아이에게 생생하게 과학 가르치기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